노래나 소설, 그림 같은 창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최근 유명 가수들의 한 해 저작권료 수입이 10억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작권과 상속도 관련이 있을까요? 완벽한 상속, 오늘은 이러한 저작권도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노래나 소설 같은 창작물도 저작권이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저작권은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때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입니다. 네,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요. 각각 어떤 것인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작 인격권이란 저작권법에서 어떤 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 우리가 노래로 치면 어떤 작곡가 누구라고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그 저작물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 그리고 저작물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이렇게 세 가지를 저작권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서태지 씨가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부르고 있을 때, 그때 어떤 다른 가수가 이에 대한 패러디물을 만들어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리고 뭐 방송을 하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이때 이 서태지 씨 측에서 저작 인격권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때 법원이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이때 저작 인격권 침해를 인정한 이유가 어떤 뭐 인격을 모독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작 인격권 내용 중에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뭐 패러디물 창작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이 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런 저작 인격권이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패러디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저작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이러한 저작 인격권의 특징은 저작자 외에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격권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듯이 이 저작 인격권도 저작자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일신 전속적 권리라고 하는데요. 네. 민법에서는 이러한 일신 전속적 권리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이래서 저작 인격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저작 재산권은 말 그대로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가 가능하고 상속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산권, 소유권 같은 경우는 양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속의 대상이 되죠. 이러한 재산권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작 재산권 역시 양도도 가능하고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작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 저작 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을 하고, 네. 그 이용의 대가로 그 경제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저작권법상 저작 재산권의 내용은 복제할 권리, 그리고 공연을 할 권리, 그리고 공중송신을 할 권리, 그리고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제2차 저작물 작성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권리들은 모두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적 성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저작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해했고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노래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그림과 같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이라면 그 가치가 굉장히 상당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여기저기서 많이 네.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애국가의 저작권자는 그 작곡가로 알려진 안익태 선생님입니다. 뭐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작사가는 공동 저작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안익태 선생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그 상속권자들이 이 저작 재산권을 상속을 받았는데요. 의외로 애국가의 저작 재산권의 가치는 크지는 않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정보인데요. 네. 애국가의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은 사람은 이 안익태 씨, 고 안익태 님의 그 부인인
로리타 여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로리타 여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제 줄여서 음저협이라고 하는데 음저협에 이 저작권을 신탁 관리를 해오고 있다가 2005년에 이를 대한민국에 기증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탁 관리를 할 때 받았던 금액이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 정도 됐다고 합니다.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애국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또 불리는 때도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저작권 수입이 크지는 않네요. 예, 그렇죠. 애국가가 보통 언제 불려지냐를 생각해 보면 이 답을 알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옛날에는 뭐 조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학교 강당에서 행사를 할 때도 애국가가 불려지고 뭐 올림픽이나 국제 행사에서도 애국가가 연주되기도 하고 큰 스포츠 경기가 열려서 많은 관중이 모였을 때 경기 시작 전에 애국가가 연주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복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국가 연주 그리고 애국가 공연이 비영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영리적 목적으로 애국가가 연주되거나 재창됐을 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작권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네. 다만 이 프로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그 연주되는 애국가는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 프로스포츠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은 돈을 내고 들어오죠. 네. 그래서 영리 목적입니다. 그런데 애국가 연주를 그 프로스포츠 경기 전에 연주를 한 것 역시 그렇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3년 말에 그 애국가에 대한 관리 신탁을 맡아오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연주하는 프로축구 구단 2개 구단에 대해서 그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는 뭐 합의로 잘 종료가 돼서 뭐 법원의 판단까지는 받지 않았지만 이 때문에 그 국민들 사이에서는 애국가는 국가의 것이고 국민의 것인데 이런 특정 개인이 이 애국가의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좀 많았어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2005년에 이 고 안익태님 부인이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기증하는 결정까지 하게 됐던 것 같긴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애국가의 비영리적 목적 사용이 많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볼 때 왜 그렇게 저작권료가 많지가 않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당시 지급받았던 연 5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의 저작권료는 프로축구 구단이나 프로야구 구단에서 지급하였던 돈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그럼 저작재산권은 부동산 소유권과 같이 상속인들이 사망하면 다시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형태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를 이어서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과의 좀 큰 차이는 이 저작권에 있어서는 그 존속 기간이 그 저작권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이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 동안만 존속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몇 대를 이어서 계속 상속이 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간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 굉장히 오래된 민요, 뭐 아리랑과 같은 민요의 그 창작자가 뭐 수천 년 지난 후에 지금 밝혀졌다라고 한다면 그 상속인들이 뭐 수천 명은 되겠죠. 그리고 수천 명이 이제 저작권을 주장한다 그러면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고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 동안만 존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부동산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상속을 이유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작권의 상속인들도 등록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작권 역시 일반적 재산의 상속과 동일합니다. 부동산 상속 등기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속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의 효과는 발생합니다. 이 저작권 역시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상속인으로서 그 저작권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등록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상속의 경우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서 상속권자들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저작 재산권을 상속받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등록도 없이 상속 일행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반 이 제3자들은 이 저작권자가 이제 사망하면은 누가 상속인이고 이런 걸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안전하게 저작권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상속인으로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음저역과 같은 그 저작권 관리 신탁 단체에 저작권을 맡긴다면, 신탁을 한다면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좀 더 수익률이 높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여러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각 상속인의 지분이 등기가 되고 각 상속인은 자신의 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데 저작권도 이 부동산처럼 저작 재산권이 상속이 돼서 이 여러 상속인이 공동 소유하게 된다고 하면 각 상속인들이 저작 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자유롭게 행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이 저작 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네. 이 저작권법은 공동 저작물의 저작 재산권의 행사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공동 상속인들이 저작 재산권을 공동으로 상속받았을 경우와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 저작 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그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면서 그 다른 저작 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지분 양도나 질권 설정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합의해야지 저작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재산권 행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때문에 해당 규정에는 신의에 반하여 저작 재산권 행사의 합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당 규정 자체가 조금 모호한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할 만한 지방법원 판례가 있는데 해당 규정의 취지를 해당 판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작 재산권자 일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를 거절하여 저작물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막기 위함이다라고 해당 그 규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때 저작권 행사에 따른 수익도 정당하고 그 수익 배분도 공평하고 이를 달리 막을 필요가 없는데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저작권 행사를 다른 공동 저작권자들의 저작권 행사를 막는다면 이것은 부당한 것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게 되겠죠. 네. 지적 재산권과 같은 무형의 재산 가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저작권에 대한 상속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 완벽한 상속에서는 저작권의 상속에 관해 법무법인 율쌤의 허용석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